1980년 5월, 그때 우리에게 SNS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은 정말로 광주 진실이 바로 당장 전국에서 광주로 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부 생명력이 더 단축됐겠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 빨리 오고. 2014년 11월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된 미국의 퍼거슨 시위. 2011년 1월 이집트가 이뤄낸 페이스북 혁명. 그리고 2002년 한국 여중생 추모 촛불 집회. 함께 지켜봐주고 함께 응원하는 마음 안에서 불필요한 폭력은 사라졌고 새롭고 힘찬 가능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촛불이 옆 사람의 꺼진 초를 살리는 불씨가 되듯 민주주의는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네트워크. 그 개방적 확장성이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역사가 지나가고 그 자리에 자유라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를 활짝 꽃피우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5.18은 현행 법률과 판례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5.18은 폭동이나 내란이나 간첩 이런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중심적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18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들이 한국 현대사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되고 계승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의 뚜렷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80년 당시 신군부의 언론 통제와 왜곡, 신군부는 광주 상황이 북한 간첩단의 소행이었다고 거짓으로 보도했고 계엄군의 폭력은 은폐하고 시민들의 폭력적인 모습만 강조했습니다.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시외 전화가 두절되었고 광주로 들어오는 모든 육로도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죠. 너무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만 하지 다른 데서는 모르잖아요. 그 발포가 이루어졌던 그때쯤 해서야 서울서는 뉴스가 나왔죠. 처음. 뉴스 내용은 시민들의 폭도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고. 우리 광주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기서는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설마 모르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근데 그때 단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보이면은 다 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나간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힘들게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나간 사람들이에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이듬해 정권을 차지한 군부의 중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삼선 개헌, 유신 헌법, 긴급 조치, 폭압성을 더해가던 그의 독재에 시민들은 저항했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정권은 부하 김재규의 총탄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는 민주화를 열망하던 전국의 대학생들을 1980년 5월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정문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 열흘간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었던 열흘간의 항쟁 동안 외부로부터 철저히 단절되고 고립되었던 이곳. 거짓말처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5년간의 침묵. 책임자가 처벌되기까지 걸린 17년의 세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침묵의 역사이자 왜곡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항쟁의 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마침내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총기가 수천 장이 풀렸어. 그런데 은행, 금은방, 슈퍼마켓, 전당포 어디 한 군데 털린 데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높은 도덕성이에요. 절대 공동체라고 하는 전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개인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사유재산도 없어지고 생명도 다 내 거 내게 따로 없는 걸로.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죽음으로써 강주 시민 아니면 내 형제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맞았지. 쌀 없어. 응, 내가 같이 먹어. 김치 없어. 그러면 김치 갖다 줘. 대동 정신이 살아난 거야. 정말 나는 그런 세상 한번 다시 살고 싶어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자는 시민들 사이의 합의. 그것은 광주의 시민들을 더욱 결집시키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진짜로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그걸 알지는 못했지만 온몸으로 지키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희생됐던 사람 덕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씨앗이 던져진 것처럼 끝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지금의 우리의 삶을 어떤 조건들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기 바랍니다. 한빛고등학교에서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한 10km 정도 되는데 도보로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도보 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근현대사 교육 중에서도 실제로 체험해보고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 그런 수업,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과서나 책으로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다가 직접 5.18 민주묘지 가서 묵념도 들여보고 그리고 비석에 새겨진 글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얼마나 슬픈 사연이 있는 사건인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 청소년들이 그냥 시험을 위해서 이 사건을 공부하고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피와 통곡의 역사 위에 피어난 꽃,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현재만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입니까?